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팔레트2 프로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 댓글에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활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남겨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제가 이 프린터로 연결하는 과정을 지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물은 본체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게 제일 또 큽니다. 보빈을 갖다가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조립할 수 있게 들어가는데, 딱 보시면 여기 바 3개, 하나 둘 셋, 바 3개랑 옆에 양면을 갖다가 끼워주면 그대로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거치하고 이 본체를 여기다 장착하고 전원 스위치를 넣어주는 것으로 한 80% 이상의 설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부터 그 이후에 어떻게 프린터와 연결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구성품 외에 아주 중요한 구성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튜브입니다. 튜브는 팔레트2 프로에서 프린터까지 가는 이동 경로를 뜻하는데요. 튜브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소, 중, 대 이렇게 있거든요. 가장 긴 거, 중간 거, 짧은 거. 제가 보덴 타입에서 엔더3에 연결할 때는 좀 작은 걸 했습니다. 작은 걸 하더라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크게 움직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겠다 싶어서 이걸로 연결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임시로 한번 해보니까 작은 거는 직결 방식에는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자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튜브의 끝에 보면요, 양 끝에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앞에 쪽이 살짝 좁혀진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고 한쪽은 넓적한데, 넓적한 부분은 팔레트2에 꽂히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모아지는 부분은 프린터의 익스트루더에 꽂는 식입니다. 저는 지금 AM8이 직결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꽂으려면요, 안에 소모품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저쪽에 있는 프린터에다가 먼저 장착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장착하는 방법은요, 저는 위에 모터가 있고 익스트루더 구멍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 옆에 평평한 부분에다가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양면 테이프 있는데 양면 테이프를 꾹꾹 눌러주시고요. 참고로 팔레트2 프로를 사용할 때 익스트루더는 절대 압출 불량이 나는 상태가 아니어야 됩니다. 필라멘트가 이쪽에 정확하게 색깔들을 바꿔가면서 공급을 해줄 때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슬립이라든지 아니면 익스트루더 모터 탈조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세팅해 주시는 것이 팔레트2 프로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 세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붙여보면요, 여기가 구멍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얼라인을 시켜서 꾹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누를 필요 없이요, 튜브의 이 끝에를 이렇게 꽂아서 여기서 나중에 그 세팅이 되게 되면 여기서 꾹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평한 부분은 여기다가 꽂아 두시고, 여기다가는 위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은 요게 세팅 상태입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다 됐고,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필라멘트의 보빈을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냥 하나하나 꽂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더 필요하네요. 덕유항공에서 제가 이거를 받았을 때 캔버스 허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싱어버스에서 다운받아서 케이스를 이렇게 출력해서 라즈베리 파이를 장착을 했는데요, 오리지널 허브는 이 허브 케이스까지 있는 완전체입니다. 근데 덕유항공에서는 이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SD카드에다가 캔버스 허브로 세팅을 해서 보내주거든요. 그거를 꽂는데 사실 똑같습니다. 전혀 뭐 소프트웨어적이나 이 구성품은 전혀 다른 게 없고, 하나 차이라면 케이스가 있냐 없냐 뭐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저는 라즈베리 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에 지금 프린터와 연결이 되어 있고 전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USB죠. 마이크로 USB를 꽂는 데가 있는데 여기다가 딱 꽂은 다음에 USB 단자, 라즈베리 파이죠. 한쪽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싱글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쪽에 SD카드 꽂는 데가 있습니다. 이 SD카드 꽂는 데다가는 길이를 얼만큼 잘라줄지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넣고, 그리고 출력 정보는 이쪽 프린터에다가 넣고 해서 각각 별개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옥토 프린터를 장착을 하셔서 캔버스 허브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기본 하드웨어 세팅은 이게 답니다. 하는 거는 별거 없었죠? 그냥 요거 장착하는 거, 전원 연결해주고 캔버스 허브와 연결해주는 거, 이거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출력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PC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해줘야 될 거는 두 가지인데요. 이 작업은 처음 세팅할 때 한 번만 해주시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존에 출력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첫 번째 할 때는 조금 세팅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옥토 프린터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옥토 프린터를 이용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인스톨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킨이 바뀌었습니다. 스킨에 옥토 프린터가 아니라 캔버스 허브라고 나오는 이런 스킨으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거기에다가 캔버스와 그리고 팔레트 2라고 하는 탭이 생겼죠. 그리고 이 탭에는 지금 커넥트 되지 않았다고 되었는데요. 저희가 두 개를 연결했죠. 하나는 프린터랑 연결하고 하나는 팔레트와 연결했는데, 그거를 지금 연결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 커넥트 되어 있는데 한번 이걸 커넥트를 눌러 볼게요. 네, 이제 커넥트 되었다고 됐고요. 프린터도 연결해야죠. 네, 두 개가 지금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캔버스 허브의 설정은 다 완료가 됐고, 여기서 캔버스 탭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캔버스로 가보겠습니다. 캔버스는 웹상에 있는 슬라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캔버스 3d.io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고 들어가시면요,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한번 출력을 해보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로그아웃 상태겠죠? 네, 처음 들어가서 리지스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메일과 이름,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로그인을 한 뒤에 아까 옥토 프린터에 있는 유저네임에다가 똑같이 한번 적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어카운트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덕유한강에서 구입하신 거는 이미 이 어카운트가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셔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프린터를 갖다가 세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엔더3 프로 K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프린터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스타트 프롬 블랭크 프로파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를 누르시면 이제 캔슬하고요. 이렇게 해서 나왔으면 그 다음에 프린터에 대한 설정은 끝났고 팔레트를 추가할 거냐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팔레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팔레트 2 프로니까 선택해 주고요. 액세서리는 위드 캔버스 허브와 캔버스 허브가 없는 거 있는데, 캔버스 허브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세이브를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AM8 앞에 팔레트가 위치하고 있는 것과 그림이 나오고요. 이제 프린터 설정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머티리얼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머티리얼 설정은 따로 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캔버스 허브에서 캔버스 허브 설정이 지금 이미 되어 있네요. 예, 되어 있어서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여기서 뉴 스타일 프로파일을 클릭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캔슬을 눌렀던 건데요. 슬라이서로부터 임포트를 할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할 거냐. 근데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제 스탠다드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해 줄 수 있는 슬라이서 설정과 동일합니다.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트랜지션 부분입니다.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 바뀌는 지점에서 기존 색깔을 짜 버리고 그리고 혼색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데다가 버리는 공간에 타워를 만들거나 사이드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옆에다 그냥 쭉 짜주거나 이런 방식을 쓰는데 그때 설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고요. 이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혼색은 줄어드는데 재료 사용 낭비가 심해지고요. 이 값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재료도 줄이고 또 출력 시간도 줄일 수 있죠. 처음에는 130 정도로 했는데요. 조금 지나면서 점점 낮아져서 한 80 정도? 조금 더 세팅이 잘 된 프린터다. 그러면 한 뭐 60 이렇게 둬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이고 그러니까 한 100 정도 두고요. 트랜지션 타겟은 어느 지점에서 변화를 할 거냐. 기존의 멀티컬러 프린터에서 트랜지션은 새로 들어오는 애를 짜주는 걸로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팔레트 2 같은 경우는 필라멘트를 연결을 해서 보내주는데 그 보내주는 시차 때문에 오차가 조금씩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발생하는 버퍼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 버퍼 영역을 40%로 잡고 있는데요. 이것도 안정화된다 그러면 좀 바꿔줄 수 있어요. 가능하면 이 부분을 낮추게 되면요. 이 부분도 조금 더 낮추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세이브 일단 세이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본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여러분들 엔더3에다가 한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프로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import from a different slicer라고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덕이항공 사이트나 이런 데서 다운받으면 바로 여기에 가져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프로젝트로 들어가시고요. 뉴 프로젝트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슬라이서의 초기 화면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실제로 웹상에서의 슬라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세팅에 들어가 보면 AM8과 엔더3 선택해 줄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애드 모델을 하시거나 아니면 모델을 여기다가 그대로 던져놔도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큐브를 갖고 왔는데 멀티 머티리얼 모델을 할 수도 있고요. 싱글 머티리얼 모델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싱글을 해보겠습니다. 싱글을 이렇게 갖다가 놓으시고요. 첫 번째 제 색깔은 파란색이었죠. 두 번째는 빨간색인데 꼭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제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게 이게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처음에는 망쳐요. 망칠 걸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색깔도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올려놓으면 색깔이 변하죠. 1번에서 하면 1번, 2번에서 하면 2번 색깔로 바뀌죠. 근데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선택하면 오른쪽 하단에 페인트 셀렉티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얘의 색깔을 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색깔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XYZ에다가 이 XYZ 있죠?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 클릭, 클릭. 이게 메쉬를 기반으로 해서 클릭이 되거든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클릭하게 되고요. 얘는 연결되어 있는 동일한 색깔을 붓듯이 쫙 다 연결해서 색칠이 되는 방식인데요.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XY
칠해주고 Z도 칠해주겠습니다. Z도 이렇게 만일 여기서 잘못 칠했다 그러면 뒤로 가기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셔도 되고요. 잘못 칠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파란색을 다시 눌러서 거기다가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칠해졌죠? XYZ의 색깔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Save and Return으로 들어가시면 얘가 이제 슬라이싱을 할 수 있는 타워도 이렇게 위치시켜 주게 됩니다. 이 타워의 위치도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타워를 선택을 해서 타워도 너무 가깝다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타워의 크기 이것도 내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줄 수가 있습니다. 타워의 회전은 안 해봤는데 타워 회전 되나? 회전은 안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슬라이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싱이 되면 왼쪽에 보면 첫 번째 파란색은 5.9m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4.02m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력물의 사이즈가 작은 것 같은 경우는 트랜시트 타워의 낭비가 심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출력물을 하거나 아니면 작은 출력물을 여러 개를 놓고 트랜시트 타워로 하면 좀 그런 낭비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는데요. 이제 슬라이싱이 되고 나서 우리가 해줄 거는 Send to Canvas Hub라고 하는 곳으로 눌러주셔도 되고 저장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 옥토프린터에다가 올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Send to Canvas Hub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캔버스의 아이디가 이렇게 커넥티드 된 것을 여기 설정까지 끝냈으니까요. 이거를 누르면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고 나면요. 옥터 프린터로 가보면 예, XYZ 캘리브레이션 큐브라고 하는 게 이쪽으로 전송이 됩니다. 웹상에서 완료된 슬라이서를 내가 별도로 다운받아 넣거나 하지 않더라도 얘를 눌러서 보낼 수 있다는 게 좀 편리하고요. 캔버스 파일 에디드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XYZ 큐브가 G코드가 들어왔는데요. 기존의 G코드는 G코드였다면 팔레트 2 프로에서 사용되는 거는 .mcf.g코드라고 하는 걸로 바뀝니다. 또 이렇게 바뀐 거는 팔레트 2 용이라고 이렇게 스티커가 붙습니다. 클릭해서 이제 출력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출력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겠는데요. 프린트를 진행하고 그러면 You are about to print with palette 2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OK를 누른 상태에서 바로 팔레트 2로 가서 필라멘트를 삽입하고 출력을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팔레트 2 프로가 있는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팔레트 2 프로의 LCD 화면에 뉴 프린터라고 해서 처음 이거를 사용한다. 새로운 프린터에 대해서 이 작업은 최초 1회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넥스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게 이렇게 꽂혀 있다. 필라멘트가 이 안에 원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다른 거를 다 제거를 해준다 라는 뜻에서 클리어 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냥 피니시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드 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로드. 로드는요, 여기에 끝쪽에 필라멘트를 밑쪽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얘가 필라멘트가 들어가고요. 필라멘트 첫 번째 필라멘트가 있는지 센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라멘트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필라멘트를 해서 살짝 밀어주면 들어갑니다. 필라멘트 넣을 때 중요한 거는 끝에를 갖다가 살짝 끊어주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에를 커팅을 안 해주고 뭉툭한 상태면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이제 설명을 보면 익스트루더를 가열을 하고 밝은색 칼라를 여기다 삽입한 다음에 얘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들을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처음이니까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필라멘트를 가져왔고요. 이 노란색 필라멘트를 여기다 꽂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노란색 다 나왔고, 그럼 끝에는 노란색이죠. 이런 다음에 다시 빼보라는 겁니다. 노즐 끝에 노란색이 있으니까 이제 색깔 변곡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다가는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꽂고요. 이쪽에는 필라멘트를 삽입을 해서 이렇게 꽂고, 자, 요 상태로 된 다음에 필라멘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요 나온 거를 끝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요. 잡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조금만 더 빼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를 살짝 물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쪽에 아까 벨크로 찍찍이 있죠? 이거를 꾹 눌러서 꽉 물리도록 해줍니다. 여기가 살짝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까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끝났느냐고 얘가 물어보죠. 넥스트를 누르고요. 요거 해서 연결해줬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노즐 끝으로 필라멘트의 파란색 필라멘트가 나오는 그 순간을 그대로 딱 잡아내야 되는데요. 천천히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프린터마다 좀 다를 거예요. 저는 G코드를 이용해서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프론트 페이스나 이런 데서 압출 익스트루드를 하는 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으로 해줄 수도 있고, 혹은 여기 보시면 LCD 화면에서 익스트루더 길이를 갖다가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편한 거는 여기서 해주는 게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모션을 들어가서요. 무브 엑시스 그리고 익스트루더 1mm. 자, 1mm인데 이걸 조금씩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돌리면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밑에 노즐 쪽을 보셔야 됩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노란색 필라멘트 아까 넣었었던 노란색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려고 하죠. 네, 이렇게 나오면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네, 지금 파란색이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살짝 바뀌죠. 이 순간이 지금 필라멘트가 노즐 끝에 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멈춰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넥스트 누르면 이제 필라멘트가 로드 되어 있는지 컨펌하고, 튜브가 잘 정착이 되었는지도 컨펌을 하고, 바로 색깔이 변할 때 컬러 체인지 했던 것도 컨펌을 하고, 이게 안 됐으면 뒤로 돌아가라 하는데 우리는 세이브 해줍니다. 자, 세이브. 모든 것이 다 됐다, 이제는 프린트하라 라고 하는데 프린트.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온도도 이미 되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출력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어디 갔다 오느라고 밤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두워서. 그런데 출력이 이렇게 지금 예상대로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스플라이스를 총 73번 진행했다고 하고요. 핑이 24개 핑이 생겼고, 그리고 길이는 9.5m 사용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피니쉬를 한번 눌러보고요. 자, 이게 끝났죠. 이와 같이 초반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얘는 혼색이 되어서 나오다가 뒤로 갈수록 잘 나왔거든요. 자, 이 트랜지션 타워를 보면요, 중간에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이 많았던 거를 이 팔레트가 중간에 통신을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저희가 40%를 뒀기 때문에
약간 밑에 쪽 40%, 약간 45% 정도 될 것 같은데 50% 가까이 그 정도 선에서 얘가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이제 출력이 완료가 돼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팔레트 2의 메뉴에 이 LCD에 좀 새로운 정보들이 있습니다. 스플라이스 73번 그리고 핑이 24개 아까 동일한데 여기 밑에 Save Color Calibration Data from the Pr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요, 아까 전과는 다르게 중간에 혼색된 부분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거의 한 40% 선에서 이렇게 세팅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결과를 보고요, 결과가 혼색이 안 된 좋은 세팅의 결과로 됐다 그러면 이 값을 저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Color Calibration Data from the Print Save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좀 더 정교해진 이 설정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출력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출력 결과인데요.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중간에 혼색이 이렇게 되었죠. 네, 이거는 예상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다 예상을 했는데요. 40%대로 점점 이렇게 맞춰졌죠. 여기서는 문제가 많았다가 자리 잡은 걸 가지고 그 다음에 2차로 출력을 진행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멀티컬러 자체로는 아주 깔끔하게 혼색 없이 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좀 추가로 해줄 거는요, 현재의 상태는 40%대였는데 40%대에서 조금 더 이 간격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줄이고 그리고 이 크기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100을 트랜지션 랭스로 만들었는데 100이 아니라 한 80 혹은 그 아래로 내리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세팅 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는 웹 기반의 캔버스 3D IO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큐라라든지 아니면 심플리파이라든지 이런 슬라이스에서 나온 G코드를 이용해서 팔레트 2 프로의 출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을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